안녕하십니까. 뉴스샤키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샤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월은 가히 벚꽃들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진해 군항제가 절정에 이르러 있고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도 시작이 됐죠. 이처럼 전국 곳곳이 벚꽃의 향연으로 상춘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말까지 그동안 때이르게 높았던 기온이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간간히 비도 뿌려지면서 약간 쌀쌀한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기 있는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샤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이 남북 실무회담을 내일로 연기하기로 제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또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하루 늦춘 5일로 연기하자고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저녁 북측이 통지문을 통해서 의전과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하루 연기해서 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하고 통신 실무회담은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따로 연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술단 방북 등으로 준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닌지 추측을 한다면서 통신회담도 잡혔기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의전과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오늘 열고 4일 열고 통신 실무회담은 추후 날짜를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스샤키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 일당을 놓고 대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역만 해도 7군데인데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에 이 재보궐선거가 전국의 주도권 바로메타로 작용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면은 확정된 7개 지역은 서울 송파을, 노원병, 부산 해운대구 을, 광주 서구 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 갑,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등 수도권과 또 영호남 충청 지역 등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최대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송파을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전 MBC 아나운서였죠. 이 배현진 당협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배 위원장은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임한 인물로서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충남 천안갑에는 언론사 수장 출신으로서 한국당 소속 기로환영 전 KBS 사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자신은 방송사 언론 노조의 첫 번째 희생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주목됩니다. 이 전 총리는 천안갑 또는 충남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해 의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해운대구 의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영암부안 신안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상임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내 일당 지위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또 자유한국당이 116석으로 5석 차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7군데 판세에 따라서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느냐, 이런 판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 특보가 새로운 북핵 해법을 내놓아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위고 안보 특보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일괄 타결을 추진하되 핵무기 폐기 등 실제 이행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식 북핵 해결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 특보의 발언 배경에는 북핵 합의부터 이행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야 한다는 미국 강경파의 일괄 타결론을 경계하면서 우리식의 해법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문 특보는 지난주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한반도의 핵위기,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가라는 그런 심포지움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포괄적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죠. 뉴스쇼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판에서 TV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자신의 1심 선거 공판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이미 냈었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상황을 TV로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는 1심 재판 선고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중계를 허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사건이라든가 최순실 사건 때도 역시 중계가 안 됐었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된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 또 공익성을 고려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해드리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네, 아랫부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길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약간 줄였습니다.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였는데요. 1926년 일제 강점기 때 쓰여진 그야말로 절절한 애국심의 시입니다. 빼앗긴 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에게 주권과 어쩌면 영토까지 뺏겼기 때문에 이런 시인의 감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상화 시인은 시인이라기보다는 우국지사로서 그의 그 뜨거운 조국애가 담긴 일제에 저항한 민족의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행하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7,000원을 더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5일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작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약 1.9%만큼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월 평균 36만 8,570원을 받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여액의 1.9%가 오른 37만 5,572원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종전보다 7,341원, 장애연금 수급자는 현재 43만 8,810원보다 8,337원을 더 받게 되고 유족연금 수급자는 5,103원을 더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액수를 올려왔죠. 다만 인상 시기가 매년 4월로 정해져서 매년 1월부터 받는 다른 연금보다 석 달치 인상분을 적게 준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가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동시에 내면은 최대 3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일종의 벌칙금이 강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고 후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서 음주운전과 또 무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부담금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 발생 후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뉴스 체크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주말이나 휴일 요즘 그 들녘을 걷다 보면은 쑥은 물론이고 냉이나 달래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봄 들녘에 널린 나물들이 알고 보면은 비타민과 또 미네랄의 제왕이라네요. 겨우내 꽁꽁 언달을 뚫고 올라오면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고 알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쑥국이나 달래무침, 냉이 된장국으로 이 봄날의 나른함 이겨보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